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소설을 수정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하면은 수정 작업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있어요. 자, 태고, 단순 태고, 단순 오탈자. 단순 오탈자 태고가 있고 스토리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게 두 개가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단순 오탈자 태고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최대한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제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저거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건데 스토리를 바꾸는 태고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스토리를 바꾸는 태고가 있거든요. 이게 좀 걸릴 때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원래 스토리가 있어요. 원래 스토리가 있습니다. 원래 스토리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댓글로 이거 좀 별론데요? 라는 댓글이 달렸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여기서 애매해져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놀랍게도 요게 작가한테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많이 줘요. 이걸 분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바꿔야 하는 거랑 단순히 취향의 문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소설을 보는 독자들은 여러 명이잖아요. 심지어 같은 사람이 같은 글을 봐도 어떤 상황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심지어 이게 침대에서 누워서 편하게 보는 거랑 그 다음에 아니면 되게 바쁜 와중에 시간을 짬내서 보는 거랑 느낌이 달라요. 이게 정말 에피소드, 말 그대로 에피소드 수정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근데 요런 식으로 그냥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수정할 때 문제가 예를 들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죠. 이거 개연성이 너무 없는데요? 라는 댓글이 달렸다고 쳐봐요. 근데 이거는 댓글 비율로 좀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0개의 댓글 중에 뭐 8, 9개가 개연성이 없다고 해. 그러면 진짜 문제예요. 진짜 문제가 있는 거고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10개의 댓글 중에 1개가 그런데 여기서 작가가 공감을 해버리는 경우예요. 자, 뭔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얘가 사실 나도 이거는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괜찮나? 이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 댓글이 딱 보이잖아? 그러면 그래,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그래, 이거는 개연성이 이상했던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대폭 수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해질 때가 많아요. 자, 이게 정말 잘 된 거는 사실 제 가장 베스트는 이걸 읽고 그 부족했던 개연성이 수정되면 끝이야. 근데 되게 놀랍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정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1과 2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걸로 쳐줘. 개연성이랑 재미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일반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개연성을 너무 챙기면은 재미가 떨어져요. 이게 있어요. 왜냐면 개연성을 그러니까 안 챙기면은 망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챙겨도 망해요. 제가 개연성에 대해서 비유를 한번 드릴게요. 개연성은요, 강가, 그러니까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있는 징검다리 같은 거예요. 돌다리 같은 느낌입니다. 자, 돌다리가 튼튼하면 좋아요. 그죠? 돌다리가 튼튼하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돌다리가 무슨 약간 진짜 무슨 전문적인 대교처럼 막 으리으리하게 만들 필요 없어. 그냥 시냇물인 거야. 이건 시냇물이거든. 건널 수 있기만 하면 돼. 건널 수 있기만 하면 돼요. 건널 수 있기만 하면 되는데 진짜 이거를 존나 막 여기서 그냥 쪼기까지 건물 하나 건니까 그 한
15m 정도 건너는데 막 미친 막 사람들 불러가지고 수백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거기다 막 다리 작업을 존나 개 열심히 하는 거야. 막 시멘트로 굳히고 막 존나 깎게 만들고 여기서 막 되게 조명 막 만들고 저기서 막 이거 내진 설계 막 이런 거 철저하게 해가지고 만들면 무너지진 않지.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 그죠? 이 소설에서 개연성이라는 건 결국에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신경 써도 안 돼요. 사실 너무 신경 써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일단 좀 내용이 잠깐 샜는데 어쨌든 퇴고할 때 그런 게 있어요. 퇴고할 때 예를 들어 이렇게 하죠. 야, 이런 좀 더 직접적으로 야, 이거 개노잼이네. 요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봐요. 댓글에서 이거 개노잼이다. 이 에피소드 재미가 없다. 라는 식으로 나왔다고 해봐. 그럼 이걸 재밌게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사실 재밌게 그 에피소드 수정을 통해서 재밌게 만드는 게 이 사람을 재밌게 만드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 얘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얘를 재밌게 만들어 주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재밌게 읽은 독자들은 그러면 오히려 재미없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10명이 재밌게 읽었어요. 그 다음에 1명이 재미없게 읽었어요. 근데 댓글이라는 게 되게 특이하게 재밌다는 댓글보다 재미없다는 댓글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이걸 신경 쓰는 거야. 1명이 재미없게 읽고 10명이 재밌게 읽었는데 이거에 계속 신경을 쓰는 거예요. 분명 취향의 문제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야. 취향의 문제인데 얘가 재미없다고 한 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야, 저 1명을 재밌게 만들어야겠다 하다가 망해요. 그렇게 하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래서 악플을 무시하라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이건 있어요. 이게 비율의 문제야. 1명이 재밌다고 해. 근데 10명이 재미없다고 해. 그러면은 네가 문제가 많아요. 이거는 실제 문제가 맞아요. 그리고 악플 특성상 악플은 그렇게 많이 안 달려요. 악플은 비율상으로 놓고 보면 적은 게 맞아요. 적은 게 맞아. 그렇기 때문에 한 10명이 읽었을 때 10개의 댓글 중에서 3, 4개가 그거다? 그러니까 악평이다? 그거는 진짜 에피소드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1개? 2개? 이거다? 이러면은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전에도 이걸 말했었나?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퇴고를 할 때 주의할 점이 딱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정하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 배에 구멍이 뚫렸어요. 배에 구멍이 뚫린 걸 퇴고 작업은 어떻게 하냐면 퇴고 작업이란 건 배에 구멍을 뚫린 거를 막는 게 아니에요. 배에 구멍이 뚫린 부분을 다른 부분을 떼와서 막는 거야. 즉 이거를 막는 데는 성공을 했어. 문제점을 막잖아. 다른 문제가 터져요. 무슨 약간 프로그래머 코딩하는 것처럼 아니면은 그 엉덩이살 떼가지고 이렇게 막 상처 부위에 붙이고 이식하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처럼 뭔가를 가져와서 하는 거야. 무에서 유를 창초해서 이거를 뚫린 걸 막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엉덩이살이면 괜찮아. 엉덩이살이면은 괜찮은데 이게 갑자기 심장 아니면 이게 뭐 불알을 떼서 막는 그런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이거지. 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수습하려고 하다가 더 말도 안 되는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은 퇴고가 아니라 다시 써야 돼요. 아예 다시 쓰는 경우가 맞아요. 만약에 자기가 느끼기에도 이게 너무 별로고 악평이 많다 이러면은 수정을 하지 마세요. 아예 다시 써요. 0부터.
그래야 오히려 더 깔끔해져요. 이거를 퇴고를 어떻게든 넘기려고 땜빵으로 넘기려고 하는 순간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주의하라는 점에서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